이동걸 산업은행장님께 질문 드릴 텐데, 지난 작년 10월 29일, 산은이사회에서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 승인하고 발표하셨죠? 그때는 안 계셨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상화 계획 보면은 4조 2천억 유동성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존 금융거래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구 계획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좀 이따 다시 지적을 하겠고요. 지금 이제 4조 2천억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회의의 기초가 된 실사보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T에서 보시면은 대국민 대정부 질의 때, 출처는 확인해 줄 수 없으나 내용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사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대우조선 해양의 최대 부족 자금이 4조 1,600억, 그래서 4조 2천억 정도를, 지원을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그래서, 4조 2천억, 그리고 또 더불어서 50억 달러 상당의 RG 보증. 이거 사실 총 10조 원에 달하는 지원 결정이죠. 다음 PT를 보시면은 이게 서별관 회의의 실사 보고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이 산은의 이사회 자료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사 보고서가 아까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이전에 안진회계법인의 이 실사 보고서가 사실상 믿음이 안 가서 다시, 검증을 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제가 됐던 게, 수주 목표량이 115억 불 아니었습니까? 네. 그쵸? 근데, 이 목표량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문제가 되는 게 2011년부터 14년, 대우조선 연평균 143억 달러 수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적자 수주를 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대우조선 수주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출처 확인할 수 없으나 내용은 맞다고 한 서별관 회의 자료에 따르면요. 연간 목표 98억 불 대비 39억 불로 부진하다.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에 44억 달러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토막도 아니고 2014년 연평균 수주액에 비해서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적자 수주가 불가능하니까 이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서별관 회의 자료 보면 2016년 수주 목표, 수주 전망을, 2015년 수주량의 157% 급증한 115억 불로, 전망을 해서, 이렇게 4조 2천억 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사실 2016년도 단기 순이익이 2,800억 원 가능하다. 이렇게 또 다 실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고, 그걸 전제로 지원을 결정을 하셨는데,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불과 한 달 후 대우조선 이사회 12월 25일 대우조선 이사회에서요. 정상화 방안 약정서 후속 자료.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이사회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수주 전망 10% 줄였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16년도 단기 순이익 2,800억 순이익이 아니고요. 916억 손실을 이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이사회에서 한 달 만에 4조 2천억 지원을 결정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대우조선 이사회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한 달 전에 지원을 결정하게 된 그 근거가 됐던 이 실사 보고서가 엉망이 아닙니까? 그거는 검증을 거쳐서 믿을만 했던 겁니까? 사실은, 제가 있을 당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작년 5월 달에, 새 정성립 CEO가 오면서, 정성립 CEO가 현재 가지고 계시는 시장에서의 역량이나 본인의 도덕성이나 CEO로 저희가 모실 때 거의 삼고 철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도 정성립 CEO께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지표에 대한 믿음이 신뢰를 있으셨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금융위원장님께서
보십시오. 2016년 신조선 시험 해양 삼선 동방 침체로 2009년으로 최악이 될 전망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했던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6억 불 수준으로 그 급감할 위험도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빅3가 모두 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4조 2천억 결정을 하셨는데 이 전망 실제로 올해 실적 보면 또 10%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말까지 원래 목표에 최근에 스트레스 테스트 하면서 전망 다시 조정하시긴 하셨는데 그거라도 채울 수 있는지 앞으로 더 이상 정말 세금이 투입될 일이 없는 건지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건지 이 정부의 지금의 무능의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네. 금년 예를 들어서 한 4월 달까지 혹은 5월 달까지도 수주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예측이 좀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 새 CEO나 새 경영진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수주 이상의 실적을 올리라고 생각했는데 5월 달 이후부터 수주 절벽이라는 게 본격화되면서 상황 자체가 급반전이 됐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가의 회복이 되질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금년도 하반기 부분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지금 말씀하신 거 전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 자구 계획도요. 지금 계속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1조에서 지금 5조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실제 진행은 8,500억 정도 괜찮아요. 예, 9천억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자구 계획이 변동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가장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 그 다음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이런 등등의 안을 한 서너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구 계획의 숫자가 조금 다를 따름입니다. 변동시킨 건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1차 질의 신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관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 군산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금융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대우조선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 건조 경험이 부족한 해양 플랜트 관련 대규모 손실 발생, 또 해외 투자 관련 부실 누적, 또 경영진의 부적절한 경영 행태 이렇게 실사보고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산자부 차관님 나오셨죠? 자, 저는 본 의원은 이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선 해양 산업이 2008년, 9년 이후로 이제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양 플랜트 수주로 극복을 하겠다. 이게 산자부 차관님. 네. 산자부에 오래 근무하셨죠?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9년 11월 5일 이명박 정부 때 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선산업의 위기에 관한 논의에서 조선시황 부진을 해양 플랜트 수주로 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기 PT에 보시면 산업부 보도자료를 보면 2012년 5월에 해양 플랜트를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우겠다. 2020년까지 수주액을 800억 불 목표로 하겠다 등등 12년, 13년, 14년 지속적으로 산업부에서는 해양 플랜트를 제2의 조선산업의 가장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2012년, 13년, 14년에 이미 저유가가 됐고요. 대우조선해양 내부 보고서는 뭐라고 나왔냐? 2012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미 우리가 굉장히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14년 5월에 다른 두 사에 비해서 대우조선해양만 해양플랜트 손실을 회피한 것이 우려스럽다. 빈번한 해양플랜트 사양 변경에 따라 잠재적 손실이 우려된다라고 이 공공연구기관에서 이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에서는 계속 해양플랜트가 미래 먹거리라 해가지고 계속 선전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정부 내에서 대단히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경고등을 켜고 문제가 있다. 이미 대우조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4년에 이미 대규모 분식 내지는 거액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여러 부분을 통해서 감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무시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산자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산자부가 조선 해양 산업에 대한 미래 분석이 대단히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안이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무리 산업정책을, 지능정책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대단히 미약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지금 대우조선해양 작년에 4조 2천억 금융위원장님, 네. 4조 2천억 지금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3조 1천억 지원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는 추가로 더 지원은 않겠습니다. 대우조선이 문제가 생기면 자구계획으로 버텨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구계획이 중심이 될 텐데요. 지원되어 있는 숫자 4조 2천억을 법인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네, 그러니까.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뭐를 말씀을 드리려면 작년 서벌관 회의에서 자구 금액을 1조 4,400억. 예. 그런데 삼정회계법인이 실사보고서에서 7,500억 원만 현실적인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삼정회계법인 대표 나오셨어요? 그 서별관회에서 사용된 실사보고서 작성할 때 삼정에서 자구계획 1조 4천억을 대우조선해양이 냈는데 그 중에 사실은 7,500억만 현실적이다라고 했고 이것도 또 서별관회 그 금융위에서 만든 자료에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한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7천억 원 이상은 비현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그 뒤에 보면 산업은행이 10월 29일에 보면은 사는 보도자료는 자구금액 늘렸어요. 또 올해 6월에는 5조 3천억의 자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60억 불 정도로 수주할 것으로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해갖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아까 컨틴전시 플랜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컨틴전시 플랜의 전제 조건은 30억 불 정도로 수주가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네, 35억 불입니다. 35억. 그러면 지금 현재 9억 불, 9억 8천 불. 올해 연말까지 얼마 정도 들 거냐 했더니 12억 불 정도. 그러면 이미 컨티전시 플랜이 지금 가동돼야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자구에 관해서는 자구에 필요한 조치들을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틴정시 플랜과 관련해서 부족한 수 있는 유동성의 조달을 위해서 추가적인 자구 노력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구 노력이 컨틴전시 플랜에 의하더라도 2조 원의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하는데 뭐를 계획하고 있어요? 산업은행. 지금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2조 원의 추가적인 것은 뭐를 쥐어짜서 2조를 더 올라갑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예. 자구계획이 수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만이 자구계획의 전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다른 여러 가지 외향적인 조건들이 같이 맞추어져서 최악의 상태에서 컨틴전시 플랜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보는데 그러면 지금 생각하실 때는 지금 현재 30억 불 수주를 전제로 해서 컨틴전시 플랜이 세워졌는데 네. 올 연말까지 12억 불 정도로밖에 수주가 예상 안 된다. 네.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될 때 수주액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수주액 이렇게 떨어지면 제가 볼 때 컨틴전시 플랜의 가장 핵심은 수주인데 네. 당연히 지금 당장 가동돼야 되고 제가 2조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2조 원의 추가 자구 계획의 내용을 보니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인력 구조 조정. 네. 근데 지금 현재 인력 구조 조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구 계획에 못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컨틴전시 플랜을 하면서 2조 원의 추가 계획을 자구 계획에 의해서 또 마련하겠다는 건지 대단히 저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전반적으로 이런 일을 컨텐전시 플랜을 진행하면서 좋은 호재와 악재가 같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주량이 적다는 건 악재에 해당될 것이고, 예를 들어 호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약 7천억 정도의 자금이 신규로 들어온 부분, 그 다음에 소난고로의 문제가 어찌되었건 앙골라 쪽의 최종적인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원천적으로
9월 말까지 인도하겠다는 약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또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동걸 산업은행장님께 질문 드릴 텐데, 지난 작년 10월 29일 산은이사회에서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 승인하고 발표하셨죠. 뭐 그때는 안 계셨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정상화 계획 보면은 4조 2천억 유동성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존 금융거래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구 계획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4조 2천억 그리고 또 더불어서 50억 달러 상당의 RG 보증 이거 사실 총 10조 원에 달하는 지원 결정이죠. 다음 PT를 보시면은 이게 서별관 회의의 실사 보고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이 산은의 이사회 자료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사 보고서가 아까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이전에 안진회계법인의 이 실사 보고서가 사실상 믿음이 안 가서 다시 검증을 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제가 됐던 게 2015년에 44억 달러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토막도 아니고 2014년 연평균 수주액에 비해서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뭐 적자 수주가 불가능하니까 이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서별관 회의 자료 보면 2016년 수주 목표, 수주 전망을 2015년 수주량의 157% 급증한 115억 불로 전망을 해서 이렇게 4조 2천억 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사실 2016년도 단기 순이익이 수주 목표량이 115억 불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목표량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문제가 되는 게 2011년부터 14년 대우조선 연평균 143억 달러 수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적자 수주를 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대우조선 수주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출처는 확인할 수 없으나 내용은 맞다고 한 서별관 회의 자료에 따르면요. 연간 목표 98억 불 대비 39억 불로 부진하다.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좀 이따 다시 지적을 하겠고요. 지금 이제 4조 2천억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회의의 기초가 된 실사 보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T에서 보시면은 대국민 그때 대정부 질의 때 출처는 확인해 줄 수 없으나 내용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사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대우조선 해양의 최대 부족 자금이 4조 1,600억, 그래서 4조 2천억 정도를 지원을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